자, 그럼 준비할 동안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에서 윤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도 보다시피 실제로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특허들부터 생각을 합니다. 특허를 내고 나서는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데 특허를 낼 때까지 과정이 이렇게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특허를 안 내고 블랙박스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특허를 낼 때까지 과정이 이랬듯이 지금 발표할 때까지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시간이 50분입니다. 지금 2시 12분이고요. 한 48분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겨서 한두 분 정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특허를 어떤 식으로 내냐 하는 어떤 기계적인,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특허를 포함한 기술 경영 전략 내지는 기업체의 전체적인 경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과연 효과적이느냐, 그 다음에 그런 전략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그런 굉장히 정성적인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허를 평가하는 기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정량적인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특허도 내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그 결과 우리가 과연 각 기업들이 행복하냐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조직이나 특허를 많이 내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과연 그게 돈이 되는지 평가를 하는 걸 한 번씩 봤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 작업들을 공개적으로 못하고요. 비공개적으로 하는데 일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연구소에서 내부에서 보유한 수천 건 되는 특허를 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는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돈이 될 만한 특허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공개는 안 돼 있지만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내부에서 보유한 특허를 경제성 평가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공개가 되지 않는 거는 역시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 돈으로 환산되기가 어려운, 크게 가치가 없는 듯이 보이는 특허도 많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허를 내기 전에 혹은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출원된 특허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정성적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훌륭한 자리에 모신 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전략이라든지 지적 재산이라든지 아주 고유명사를 써서 훌륭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저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감입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스토리 경영 전략,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인데요. 기술경영대학원에서도 제가 특허 전략 같은 걸 가르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 장을 표현한 전체 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스토리링이 뭐냐? 요겁니다. 이게 화분이 있고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들국화라고 하면은 들국화를 가급적이면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효율을 추구하는 게 저희가 효율을 추구하는 경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효율적인 걸 저희가 강조하는 경영을 하다가 실제로 보면은 어떤 오감을 가지고 스토리를 강조한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의 꽃이 똑같은 종류 꽃이 2개 피고 3개 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꽃이 많이 피는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감이니까 역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 전략, 경영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테이블에 보면 자료를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고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 졸업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웬만한 대학 수업에는 수업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 수업용 카페를 많이 운영합니다. 카페라면은 학생들이 그 온라인상으로 질문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거기 각자가 질문한 데서 교수가 또 참가해서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 카페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이 수업 전체적인 승패가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온라인하고 같이 올라갈 때 수업의 성과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카페의 그 충실도를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란 테이블이 16페이지 아래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제 조교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수업할 때 이 카페에서도 글을 올리니까 카페 글 데이터를 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옮겨 보니까 여기 그 밑으로는 이름이 쭉쭉 있고 학생 이름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원글, 댓글이 있습니다. 이 원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글자 그대로 원글을 누군가가 주장하는 글이고요. 댓글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다른 원글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달아주고 이 의논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숫자가 많으면은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수업한 걸 온라인으로 가져가서 수업 참여량이 높으니까 수업이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또 얼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댓글이 100개고 원글이 100개면은 이 숫자가 높으면은 과연 충실한 거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허도 그렇고 기업의 매출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높으면 좋다. 숫자가 높은 것이 선이다. 숫자가 높은 게 최고다.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많이 올리고 그 숫자가 높아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로서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단순하게 학생들이 한 20, 30명 있을 때 20, 30명에 대한 그 수업 카페 글 올린 개수를 쭉 비교를 해보고요. 어떤 사람은 100개 올리고 어떤 사람은 10개 올렸으니까 카페에 글을 100개 올린 학생이 훨씬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성장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특허 전략을 생각하든 경영 전략을 생각할 때 큰 함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충실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수업에서는요. 그래서 충실도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숫자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17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면은 막대 그래프도 있고 원 그래프도 있고 레이더 차트도 그렇습니다. 보면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죠. 어떤 학생이 어느 날 몇 건을 올렸는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7페이지 이제 아래 있는 그림으로 그린 건 뭐냐고 하면은 원글을 올렸을 때 원글에 대해서 댓글이 어떤 타이밍을 어느 정도 그 타임 스팬을 가지고 댓글을 달리는지를 본 겁니다. 즉 이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축이 원글이고 이 Y축이 댓글이라고 하면은 원글이 올라온 당일날 댓글이 올라온 거는 또 45도 기울기에 같은 직선상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원글이 올라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댓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17페이지 밑에 그림, 큰 그림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글이 나오고 며칠 후에 댓글이 실린 것도 있다 됐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교수로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통상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원글을 올리고 또 누군가 댓글을 달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며칠 지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지나서 왜 댓글이 달릴까? 그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다든지 텔레비에 뭔가 났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그 다음 수업에 피드백해 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수업의 충실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볼 때 이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꺾은선 그래프나 아니면 막대 그래프만 보고 양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 원글과 댓글이 달리는 과정을 네트워크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글을 올릴 때 좋은 원글이 뭐냐고 하면 댓글을 많이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 토론이 활성화되고 그게 또 수업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그려본 겁니다. 그냥 또 하나는 그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반드시 그동안 그 중에 주동자가 있습니다. 학생이 10명 있든 20명 있든 주동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수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투톱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두 주동자가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쟁을 하면 그 두 주동자가 계속해서 원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리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지금 그 삼성전자나 애플이 특허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저희 특허학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누가 논의를 주동하는지 본 게 이 18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은 이 학생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본 겁니다. 이 위에 있는 1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에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학생을 중심으로 이 학생이 원글을 올렸을 때 어떤 학생이 댓글을 많이 다느냐 그거를 봐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했던 수업과 그 온라인에서 카페인 걸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학생은 기업이라고 바꾸고요. 원글은 특허라고 보시고 댓글은 유사 특허라고 보십시오. 그렇게 보신다면요, 그림 해석이 좀 달라질 겁니다. 기업들이 많이 있을 때, 기업들이 그 올린, 아니면 그 연구소가 출원한 특허가 있을 때, 그걸 테이블로 만들어서 숫자를 넣고, 그 숫자를 꺾은 그래프를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는 누가 과연 이 업계를 주도하는지, 누가 기술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그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랑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수업 카페나, 현실적으로 저희 그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특허 전쟁이나 굉장히 유사한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과연 그 저희가 그러면 특허를 출원을 하고, 출원된 특허를 평가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할까, 한 걸 오감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보는 건데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처님에는 부처가 보이고, 무슨 의에는 무슨 뭔가밖에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저희가 부처님은 갑자기 될 수가 없으니까 안경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저희가 그 특허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있는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막대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건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던 건데요. 벌써 이것도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나노 카본 튜브가 이 세상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신문시에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일본의 그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네도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의뢰를 받아서 나노 카본 튜브에 대한 특허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00건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뭐 막대 그래프에 꺾어서 그래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렸죠. 근데 그런 그 양적인 그 측면만 가지고는 역시 나노 카본 튜브의 본질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나노 카본 튜브의 그 전문가들, 그 당시 일본이니까 일본의 뭐 이 대학 저 대학의 그 교수님들 중에서 그분들 생각할 때 노벨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노벨상 후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의논했습니다. 무슨 의논을 했느냐, 그분들도 그 나노 카본 튜브의 대가들이시니까 본인들 특허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특허를 보여드리고, 그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나와 있는 나노 카본 튜브 특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그 그림은 이제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켜지면 보여드리고, 만약에 안 켜지면 여기 PC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을 그 모시기 전에 먼저 설문지를 벌였습니다. 나노 카본 튜브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요. X축, Y축 매트릭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X축에는 요소 기술, Y축에는 그 응용 기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상태에서 그 각각의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과 응용 기술 간의 그 관계가 XY 그 매트릭스니까 교차하는 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셀에다가 중요도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중요도, 또 하나는 향후의 그 발전 가능성,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변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몇 점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 어떻게 또 표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번호를, 그러니까 숫자를 받아오고 나서 각 셀에 해당하는 특허의 개수를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나노 카본 튜브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왜냐고 하니까 처음에 이 위원들을 모시면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전문가분들 많이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할 때 저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모여가지고 자 이제 둘이 또 토론합시다 라고 하면은 사실 토론이 잘 안 됩니다. 특허도 그렇잖아요. 전문가를 모셔서 특허 전략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전에 제가 낸 특허였으면 제가 낸 특허하고 이 전체적인 특허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적어보고,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모으면은 굉장히 지식이 활성화된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하나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자료의 특징은 어떤 거가 있냐고 하면은 근거가 없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벨상 클래스까지 올라가면은 말을 한 번 하면은 신문이 나니까 반드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나오는 논문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 카본 튜브의 경우에도 사이언스에 논문이 실렸든지 특허가 나온 거는 이분들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어떤 강연에 가서 사실은 A라는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집에 가면서 전체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A를 갈 게 아니라 대체 기술인 B를 이렇게 하면은 곧 2년이면 될 것 같다. 다만 근거가 없다. 내 느낌은 그런데, 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연구를 한 3, 40년 한 느낌이죠. 느낌은 있지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라는 게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저희가 만약에 알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암묵적인 지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특허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이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은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 살아있는 데이터고요. 살아있는 데이터고요. 이걸 보면 무슨 맨하탄에 빌딩처럼 나와 있는데, 빌딩 하나하나가 높이가 높은 게 특허의 건수가 많은 겁니다. 실제 이 당시에는 작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를 짰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면은 빌딩이 쭉 올라온 식으로 특허가 올라가는 게 보이게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보는 것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보이게 되네요.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머릿속을 보자. 우리 사람의 머릿속을 본다고 하니까 참 즐거운 일이고 재밌는 일입니다. 특히 특허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건수나 개수만이 아니라, 아니면은 정량적으로 이게 얼마다라고 하는 가치,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특허는 전부 다 이 특허 건수 올리기 위한 거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머릿속을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그려보면은 특허가 많이 나왔을 때 이 특허는 전부 다 건수다. 그런 것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대학 교수들은 업적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특허 건수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특허 건수라고 하는 거는 또 열심히 하면 또 어느 정도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가 이 평가를 하고 심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이 전문가의 머릿속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5강 중에서 첫 번째가 이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듣는 거거든요. 20페이지에 있는 밑에 그림입니다. 이 듣는 거를 듣고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고민했습니다. 듣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게 이 낙엽이라는 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다. 그래서 낙엽이라는 시인데요. 그걸 특허를 바꿔보니까 이 뜻이 또 통하더라고요. 시몬, 너는 좋으냐? 특허 밟는 소리가. 그러니까 밟히는 정도 특허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밟히는 쓸모없는 특허를 우리 만들지 말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쓸모가 있냐 없냐를 사실 생각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21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그림 보시면, 위에 그림 보시면 S커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기술의 수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기술이 개량도 되고 성능도 올라가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걸 저희가
그 신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한 5년 후, 10년 후에 그 기술의 발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걸 알기 위해서 그 기술 로드맵을 그립니다. 그 로드맵의 일반적인 특징이 21페이지에 있는 그런 그림이고 이런 걸 저희가 S커버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체 기술 혹은 후보자 기술이 A, B, C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세 개 기술이 계속 나아가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한 가지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특허를 내든 그 경영자를 투입을 하든 거기다가 올인을 해서 다 투자하면 되겠는데 그게 대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A라고 했을 때 A라는 기술 끝까지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하는 기술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22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볼 때 저희가 기술을 판단하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뭐 한 명의 그 지식이라든지 한 회사의 실력만큼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기술 로드맵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참고를 해서 그 결과 22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정기적으로 기술 로드맵을 좀 바꿔가면서 해야지 특허가 발을 밟히지 않는 특허가 나올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은 냄새에 맞는 건데요. 그 과거에 아주 유행했던 그 한 20년 전, 2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유행했던 노래 중에 당신에게서는 꽃내음이 나네요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꽃자를 빼고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당신에게서는 냄새가 나네요 라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향수를 뿌릴 때 저는 그 꽃냄새라고 생각해서 향수를 뿌리지만 상대방한테서 그냥 냄새가 나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특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특허에서 꽃냄새를 맡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냄새를 맡는거든요. 안 좋은 냄새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냄새를 맡으려서 그 먹이를 찾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상어. 참 뜻밖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있으니까 뭐 촉수라든지 소리를 가지고 그 먹이를 찾을 것 같은데 상어 냄새를 가지고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23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왜 귀 잘생긴 거진이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진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역시 특허 전략도 좀 눈치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게 뭐냐? 여기 그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요겁니다. 그 왼쪽에 이제 미국의 특허 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머릿속으로는 영화가 돌아가는 겁니다. 영화가. 이게 필름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이 필름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이 꽃이 1985년에서 2000년까지 꽃이 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전문가라면은 전문가 머릿속에서 동영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가 어떻게 찍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그 특허를 볼 때 눈치가 빠르고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23페이지 위에 있는 거는 23페이지 아래에 있는 동영상을 스크린 캡처한 건데요. 요 밑에 그림은 어떤 거냐고 나노 카본 튜브에 대해서 나노 카본 튜브가 특허가 한 3,000건이 어떤 식으로 이 개수가 성장해 나가는지 하는 것을 이 동영상으로 그렸던 그림의 스크린 캡처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화면으로 동영상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준비가 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지만 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4페이지에 있는 됐습니까? 됐으면 여기 뒤로 가서 그 동영상 부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걸 한번 크게 해주세요. 자, 이건 그림만 보세요. 설명 없이. 보시면은 꽃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꽃이 성장하는 게 우리가 이 특허의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 꽃이고요. 요건 이제 관계되는 이런 그림들인데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준 겁니다. 요 그림은 제가 특허를 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표현한 방법으로 특허를 냈는데, 제가 이런 의뢰를 받았습니다. 나노 카본 튜브에 대해서 3,000건 정도 특허를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주세요 하는 그 경제산업성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경제산업성도 그렇고 우리나라나 미국도 나노 테크에 돈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뭐 몇천억 원 단위로 갖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는 나노테크에 대한 그 매뉴얼도 없고 가이드북도 없고 그 기술이 분류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특허를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특허를 찾아서 각 특허에 대해서 기술종합연구소라고 AIST라고 하는 그 큰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 연구자 3,000명 정도 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들한테 특허를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그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저분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2, 3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 30건을 다 평가해서 받아왔어요. 이만큼 쌓아왔죠, 종이를.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특허를 분석한 결과를 단순하게 꺾은 그래프만 가지고 표현을 할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본질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국리를 했습니다. 그 국리를 하면서 과연 이 나노 카본 튜브의 특허의 본질이 뭐냐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국리를 거듭한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나노 카본 튜브가 특허가 나올 때 순서가 있더라. 제일 먼저 연구소에서 아니면 대학 연구소에서 일반 연구소에서 실험을 할 때 제일 먼저 특허가 나온 게 재료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재료 특허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재료 특허가 나오고 나서는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냐는 가공 특허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따라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공 특허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응용 특허가 나옵니다. 응용 특허가 나오고 사업화가 되고 제품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노 카본 튜브의 특허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재료와 가공기술과 제품화, 응용, 그 순서를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세상의 데이터는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들쑥날쑥하지만 특허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늘어는 하지만 줄어드는 건 없지 않습니까? 누적 특허의 건수로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특허의 그 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증가한다. 두 번째는 이 재료에서부터 가공기술까지 어떤 그 패턴에는 그 순서가 있더라.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생각한 게 자연계에 있는 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나무는 수령이 뭐 100년, 200년 되는 거는 저희가 그 나무 하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다 볼 수가 없는데 꽃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달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꽃이 피고 지는 걸 보고 계절 감각도 느끼고 시간이 가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요 흙이 이 재료입니다. 재료.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보면은 그 재료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을 여기다 대응을 시켰고요. 이 줄기가 가공 기술이고 이런 것들 응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전자 부분 무슨 부분 해가지고 부분들이고 여기 이제 이 실험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허가 시간이 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는 특허 전체의 건수가 올라가는 거지만 건수가 과연 그 플레이어, 그 나노 카본 튜브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개발한 데가, 발명한 데가 NEC였습니다. 그 NEC의 이지마라는 분이 그 처음에 그 발명하셨는데, 그런 그 어떤 조직별로 어떻게 이 건수가 할당이 되고, 그 건수가 많은지, 그 다음에 요 유사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한번 더 해주세요. 본 겁니다. 설명드려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가면서 분야별로 특허가, 나노 카본 튜브 특허가 나오는 분야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실제로 보면은 그 재료가 나오고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특허가 나오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조금 늦게 나왔지만,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먼저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특허를 볼 때, 특허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그게 특허가 3,000건이 모였을 때, 그 3,000건에 대한 특허를 해석하고, 과연 국가 입장에서 몇천억 원을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한 사람은 나노테크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그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영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볼 때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그 기술자들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걸 가지고 일본에서는 특허청도 저걸 받고, 그 다음에 경유산업청에서 저걸 많이 봤습니다. 봐가지고 조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걸 가지고 제가 NEC에 가서 NEC의 지적 재산 담당하시는 그 부회장이나 연구소장이나 30명 모아가지고 NEC 걸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NEC가 나노 카본 튜브의 제일 본산이었거든요. 근데 저걸 해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고 하니까 그 NEC에서 나노테크를 개발했던 분이 이지마라는 분이 옮겼어요, 회사를.
회사 옮기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과정이 추적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지마라는 그 키 펄슨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NEC에서 나온 특허는 좀 줄어들고 이분 이적을 한 그 조직에서는 이 나노카본칩의 특허가 증가하더라.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내역서를 보니까 출원자의 이런 있더라. 그래서 역으로 추적하니까 아, 저 기술 분야에 정말 핵심 인물은 요 사람과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면서 수업 카페에서 학생들 특히 한 2사람 정도가 경쟁을 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나 이 나노 카본 칩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특허를 뭐 많이 내고 하는 건 참 좋긴 하지만 사실은 많이 내기 이전에 안 내는 것도 생각하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돈도 들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고 또 특허 건수는 많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 NEC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규모가 되니까 우리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몇 건인지 무슨 특허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장 보고 좀 가져와라 하더라도 연구소장 본인도 뭐 꺾어서 그래프만 그려가지고는 참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허가 뭐 1000건 이상 되고 하면은 아마 지적재산 담당하는 그 경영자께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참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게 이 약인데요. 실패 사례. 이 맛을 보고 이제 저희가 약을 먹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보약도 있지만 일반적인 보약보다는 아플 때 먹는 약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쓴 약을 먼저 먹음으로써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좀 확보를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25페이지에 있는 실패 사례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패 사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그 사례에서 저희가 어떤 지식을 추출해서 우리의 생활에 반영시키자는 거거든요. 그게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경치, 좋은 경치를 봐도 그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이런 말 있다고 합니다. 저희 그 1년에 한 번씩 그 10년이 되면 토종비계를 보시죠, 여러분들. 토종비계를 볼 때, 아니, 좀 더 치고 하는데, 그, 점집을 한 10군데 다니면, 10군데 다녀서 본인이 점을 친 걸 다 기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60%, 나쁜 이야기가 4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쁜 이야기는 돈을 내지만 좋은 이야기는 돈을 안 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책 제목할 때 많이 쓰거든요. 책 제목에 성공하는 비결, 그러면 한 1000권 팔리면은 망하지 않는 비결, 그러면 한 3000권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 사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특허에 관계되는 어떤 실패 사례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허에 관계된 실패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25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 게 반복적인 특허 출원이거든요.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그 대학의 연구자라든지 연구소의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특허 출원 건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내가 100건을 내든 200건을 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낼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돈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실패 특허가 굉장히 많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실은 또 하나 회피 가능했던 특허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특허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안 해도 되는 특허를 자꾸 내다 보니까 쓸데없는데 자꾸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실패 특허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B의 B, 결과로서의 특허. 형제는 용감했다. 요즘 그 캐나다 형제들 그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고 열심히 경영 전략을 만들고 열심히 한 그 결과 특허를 냈다. 열심히 싸워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 결과 특허가 나왔다. 이런 걸 저희가 내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것들이 이 실패 특허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세 가지 종류인데, 그래서 최소한도 이 중에서 저희가 반복적인 특허 이런 건 내지 말자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손해를 하면서 낸 특허는 저희 그 평가 제도라든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저희 그 신문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몇 건 있다고, 특허 몇 건 있다고 건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과 외국에 있는 기업이 특허 공유 계약을 했을 때 각자 3,000건씩 만약 특허를 낸다고 할 때 그 3,000건 중에서 합하면 1,000건인데 만약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1,000건을 아까 꽃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분명히 3 곱하기 2의 6,000건에 해당하는 결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패에 대한 사례를 좀 챙겨보자 하는 게 이 실패 특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면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반드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때도 현 시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기술 A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A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괜찮은데 반드시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안하고 하니까 어떤 예방 보전 차원에서 특허도 또 내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기술 로드맵과 특허 전략은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강 중에서 5번째가 이 만지고라고 하는 겁니다. 만지고인데 여기 보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했는데 결국 이거는 저희가 특허도 그렇고 경민도 그렇고 어라이언스 전략이죠. 협동 전략. 혼자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꾸 꺼지니까 또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조마조마하셨죠? 오래 꺼지니까 안심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종이로 돌아가서요. 27페이지 위에 그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삼각형이 이제 피라미드가 있고 몇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상적인 피라미드는 이 연구의 포커스가 어디냐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되는 피라미드는 연구의 성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과를 한 계단 한 계단 사원 올릴 때는 에너지가 10배가 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즉 저희가 특허를 내고 할 때 특허가 이 단계 어디서 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이 노동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27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다른 기업들과 협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요즘은 애플은 워낙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사례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애플이 어떤 기업과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해왔느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 찾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그 다음에 백말탕원전 없다. 즉,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허는 없다. 이제 그런 식인데요. 애플의 걸 보니까 처음에는 밀폐형의 수직적인 구조에서 LT 서클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애플을 모아가지고 뭐 3개든 4개든 그 기업만 모아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제품이 팔리고 하면서 이노베이션 몰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했지만 여전히 이때까지도 애플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개방형의 수평적인 구조가 되면서 이노베이션 커뮤니티라고 해서 특별하게 앱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그렇게 주도권 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요. 이와 같이 애플의 전략이 바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를 낼 때도 결국은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하고 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그림인데요. 요거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여기에 특허가 여기 한 10,000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특허가 10,000건 있다고 하면은 그 특허 10,000건을 저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식. 지식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눈앞에 특허가 10,000건 있으면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특허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 개발을 한다 안 한다 의사결정하면 그 특허는 그때 정보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특허를 보면서 추론합니다. 추론. 지금까지 없었던 걸 저희가 생각하면서 없었던 걸 개발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지식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저희가 특허를 10,000건을 가지고 있든 100,000건을 가지고 있든 특허 양 자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특허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정보를 만들고 그 특허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 그때 드디어 특허가 지식으로서 가치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나 지식을 우리가 다 할 거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큰 기업에 가면은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의 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조간신문을 보고 스크랩하는 거 있습니다. 오려서 스크랩해서 우리 회사에 관계된 것을 모아서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신문 조각을 모아서 드리는 요 작업, 요거는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SNS를 본다든지 트윗을 본다든지 하면서 필요한 것만 전자데이터를 본다는 것이 형태는 바뀌었지만 작업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특허를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허 하나하나의 특허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누군가가 외부에서 특허를 공급해주면은 누군가가 이 특허의 특허를 보는 사람의 지식으로 변환시켜줘. 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특허를 본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특허를 지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허는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신문지 10년 거 그냥 쌓여져 있는 거나 특허 건수나 다르지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두 번째 거 보시겠어요? 이거 꺼지기 전에 빨리 동영상 두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그 종이만 가지고 수업한 거 참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반갑지 않습니까? 어떻게 언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종이만 책만 들고 수업하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저희가 특허를 저희 검색할 때 사이트 검색하는 그런 화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죠? 과거에는 야후가 처음 나왔을 때 한 20년 전에는 야후의 그 대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전 세계 사이트 1000만 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양적인 걸 굉장히 그 셀링 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검색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그 순서를 가지고 리스트로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특허를 검색하더라도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리스트로 나오죠, 그죠? 리스트에 나오는 그 순서가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즉, 그 위에 갈수록 이 특허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특허에 그 한 500번째 정도 나오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순서가 붙는다는 자체가 저희 마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검색한 결과에 순서를 없앤 그림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그 한 건의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 특허의 어느 분야의 특허 몇 건이냐는 건데,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특허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 양적으로 이 조건을 주어가면서 특허의 건수를 조감을 하면서 검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고 하면은 뭐 특허도 그렇지만 이 문서가 많이 대량으로 검색되었을 때 순서를 없애면서 만약에 이런 그림 같으면은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에 나온 사이트고 이제 야후 사이트 들어간 건데요. 만약에 검색 결과가 5,000건 있다고 하면은 5,000건을 페이지에다 리스트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에 한 20개씩 하더라도 한 250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요, 하나하나가 한 건 한 건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검색 결과를 뭐 1000건이든 5000건이든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 결과를 가시화시켜준다고 해서 가시화 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허처럼 이 문장이나 단어의 집합으로 된 그런 문서를 찾을 때는 이와 같이 전체적인 검색 결과를 가시화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저희 오감을 느끼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샘플은 작성한 게 야후 사이트, 미국 야후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거거든요. 그 뉴스 검색에서 결과적으로 이 검색한 결과 리스트된 거를 그림으로 옮겨서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을 맞춰서 검색한 결과 이 사이트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이트 검색할 때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는 그 사이에 이 그림이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열악한 환경이지만 같이 한번 오감 경영을 가지고 특허 어떻게 저희가 복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2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느끼, 고,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요즘 그 고를 영어로 GO로 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니까 천리길도 한글은 붙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특허 전략,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국 한 리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되지 않겠냐. 이 특허를 하나 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스토리를 자꾸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스토리를 바탕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느낌을 가진다고 하는 게 결국은 아주 훌륭한 특허 전략으로 연결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